안녕하세요. 오늘은 적외선 사진 찍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적외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보통 카메라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가시광선입니다. 가시광선 밖에 있는 선 적외선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면 빛이 우리 몸에 좋은 빛이고,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게 X선도 있듯이 몸에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을 좀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약 한 380, 400에서부터 700, 750까지를 가시광선이라고 얘기하는데, 산진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파장대 영역도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파장대 영역도. 그러면 이제 적외선을 찍으시려면 내가 필터를 몇을 쓰느냐에 따라서 효과가 틀리게 나옵니다. 이게. 그러면 이 단순 "적외선 싫다 주세요." 이러면 안 됩니다. 내가 적외선 필터를 이 수치를 몇을 써서 그 적외선 빛을 이용해서 내가 사진을 찍겠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가시광선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어떤 필터를 쓰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틀리게 나옵니다. 이것이 제가 쓰고 있는 것은 720 입니다. 720 인데 여러분들도 꼭 하실 때 이것을 수치를 알고 구입하셔야 되지, 싸다고 어디 편하다고 막 이렇게 사시면 틀리게 나옵니다, 사진이. 물론 이게 700 681에 가면 칼라 사진, RGB 사진하고 병행이 돼서 같이 찍혀 가지고 이 사진이 적외선 같기도 하고 칼라 사진 같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헷갈리는 정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내가 어떻게 설정하신가를 선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필터들이 보통 보면은 마이너스 13 스텝 가까이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ND 필터로 환산을 하면 약 한 8,000 정도 됩니다. 8,000.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필터를 카메라 앞 렌즈 앞에 장착하면 앞이 안 보입니다. 반드시 삼각대를 놔야 됩니다. 삼각대를 놓고 저기 구도를 맞추고 초점 맞추고 이 필터를 걸어서 찍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불편한 것을, 그 대신에 장점은 적외선도 찍을 수 있고 우리 RGB 칼라 사진도 찍을 수가 있습니다. 장점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 쓰는데, 또 한 가지 방법은 개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조는 센터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사설이 있습니다. 센터는 좀 개조비가 약간 비쌀 거예요. 사설은 풀바디 기준으로 약 한 13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개조를 하면 카메라를 뜯어서 내부에 적외선 차단 필터를 요놈을 빼내고 그 자리에다가 적외선 필터, 요것을 이제 이렇게 잘랐겠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것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점입니다. 장점은 노출이 약 한 2스텝 가까이밖에 안 떨어집니다. 이게 감도를 100을 찍던 걸 200으로 올려버리면 거의 그냥 찍어도 노출이 그냥 맞아 나온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도 약 한 2스텝 가까이는 더 먹는 것 같아요. 이래 되면 장점은 그냥 우리 사진 찍듯이 찍으시면 됩니다. 외부로 봐서는 적외선 카메라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내부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적외선 전용 카메라입니다. 이걸 떼내고 적외선 필터를 넣어놨기 때문에 일반 RGB 사진, 칼라 사진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단점이 그렇습니다. 적외선만 사진을 좀 많이 찍겠다 이러면 개조를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 삼각대도 필요 없고 막 찍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개조를 하느냐 개조를 안 하느냐, 개조하실 때 센터에 돈이 부담스러우면 사설을 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적외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초점 맞추는 부분이 틀립니다. 우리 칼라하고 틀립니다. 초점 맞추는 부분이 틀려요. 이렇게 0.25% 어긋납니다. 그래서 무한대를 초점 놓고 조리개 10일 놓고 찍으시면 초점이 어느 정도 맞아 나옵니다. 어느 정도 맞아 나오는데, 이래 찍으시기보다는 그냥 모니터 보고 찍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외선 사진을 극대화하려면 맑은 날, 녹색 식물 이런 거 있죠. 나뭇잎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것이 많을 때,
이것이 너무 많으면은 전부 다 희게 나오면 안 되겠죠. 나무 가지가 좀 보여 줘야 되겠죠. 나무 가지가 아니면 전부 희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 푸른 하늘은 검게 나온다고 아셔야 되고 구름은 희게 나오고 붉은 흰색 바탕에 붉은 글씨가 있으면 사진 찍어 보면 글씨가 안 보입니다. 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덕에서는 우리 칼라 사진하고 틀리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찍어 보시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적외선 사진으로 개조해 있는 카메라입니다. 제가 필터를 720을 카메라 내부에 넣어 놨다 그랬죠. 720. 이것은 720으로 했는 겁니다. 이것도 지금 이렇게 나오냐 뻘겋게 나옵니다. 뻘겋게 나오는데 이것을 될 수 있으면 이 적외선 사진은 로우 파일로 찍는 게 좋습니다. 로우 파일로. 로우 파일로 찍어서 여기서 색을 한번 건드려 줘야 JPG에서 이 보정하기가 좋습니다. 저도 로우 파일에서 붉은 것을 이렇게 색을 재 가지고 이렇게 뭐 항색 이런 색이 돌도록 톤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톤에서 작업합니다. 저는 이 톤에서. 또 그 화이트 밸런스 개념하고도 조금 조금 틀리다고 봐도 됩니다. 화이트 밸런스 조정해 가지고 이렇게 안 나옵니다, 사진이. 근데 좀 특이한 게 내가 어떤 필터를 쓰느냐, 적외선 필터를 쓰느냐, 그리고 내가 어떤 바디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진이 틀리게 나옵니다. 다 같은 720을 써도 내가 어떤 카메라에 720을 쓰느냐에 따라가 이 색감이 틀리게 나옵니다. 틀리게 나오고 또 날씨에 따라 틀리게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답이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그 톤과 자기만의 사진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JPG로 만들려고 합니다. 이 톤을. 그래서 후보정을 합니다. 후보정을 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로우 파일에서 JPG로 이렇게 만듭니다. 만들었다면 이 적외선을 애초에 흑백으로 전환해서 찍는 분도 있습니다. 뻘겋게 나오니까.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봐 가지고는 칼라로 찍어서 후보정을 해서 이쁜 곳은 칼라로 가고 또 아니면 흑백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칼라로 찍습니다. 칼라로 찍어서 흑백은 나중에 전환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런 것도 찍으실 때 이 잎이 많을 때 이렇게 잎이 많을 때 그리고 이렇게 좀 가시가 보여줘야 되지 이렇게 녹색이죠. 녹색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은 검게 나오는데 이제 칼라니까 이렇고 하늘도 이렇게 표현되죠. 이제 이 흑백 전환하면 검게 나오겠죠.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수원 화성 방화수류정 여기는 방화수류정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용정이라는 데죠. 용정. 그래서 이 물이 검게 나온다 그랬으니까 물 위에 물을 그냥 찍으면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수련인지 연인지 모르겠는데 요런 것이 있을 때 요렇게 찍어 주면 검은 부분을 좀 보완시키면서 좀 이쁘게 사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칼라로 찍은 겁니다. 칼라로 이 사진이 위치가 거의 같은 자리입니다. 거의 같은 자리인데 하늘에 구름이 어떻게 있냐에 따라 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칼라로 찍어서 흑백으로 전환하는 사진입니다. 흑백으로 전환해서 찍으실 때 하늘이 얼마만큼 나오는가, 구름이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주셔서 사진을 찍으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적외선으로 생각하신다면 개조하는 방법과 개조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필터 값도 10몇만 원씩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디카 가격이 많이 저렴하니까 좀 이래 저 개조하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적외선은 빛에 민감합니다. 빛에. 우리 칼라 사진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이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하래가 먹었죠. 이렇게 하래가 먹었습니다. 칼라 사진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래가 안 먹습니다. 이 적외선은 역광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역광은 찍을 수가 없고 반역광도 측광에서도 빛이 많이 들어옵니다. 반역광 정도에서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하래는 미처 못 보면 그 사진에 보기 싫을 수 있기 때문에 적외선은 빛에 민감하다.
빛에 민감하고 이 역광적으로 빛을 본다면 뭐 거의 못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찍으시면서 반드시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적외선은 빛에 민감하다고. 이상입니다.